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정포 도정 정의필입니다. 현재 울산에 살고 있고 또 울산시 교구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총부대교당 설교는 저는 처음 됩니다. 부족한 제가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동학 천도교를 어떻게 하면 세계화할 수 있을까, 즉 K동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K-팝 또 K-드라마 등 한류가 한류 문화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세계 무대에 내놓아야 할까요?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제는 K동학이다. K동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였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경전 봉독하신 계백운수 마지막 부분에 언제 현도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산이 다 검게 변하고 길에 다 비단을 펼 때요 만국가 교육할 때이니라 라고 해올 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그 시기에 가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K동학은 한국형 대문명 전환 프로젝트로 가는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7가지의 질문과 답변으로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K동학은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하는지와 기존 동학 천도교 사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세요. 이에 대해서 K동학을 새롭게 사유하고자 할 때 먼저 출발 문제의식을 분명히 하고 또 기존 동학 천도교 사상과의 연속성과 차별성을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K동학의 출발 문제의식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K동학의 K접두에 대한 말씀부터 드리면 K는 코리아 또는 코리언 하는 이런 K의 접두어입니다. K접두어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즉 동학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세계로 향하여 뻗어나가는 동학으로 기존의 동학과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학과 같은 뿌리이면서 현 시대적 상황에 접목해서 좀 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천주, 인내천, 사인여천 등 천도교인들은 항상 접해오는 단어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시대적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K동학이 단순히 전통사상의 개성이 아니라 현대적 위기와 변화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의식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생태, 환경, 위기의 문제의식입니다. 지구적 기후변화, 생태 파괴, 불평등한 자원 소비 등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 사회 갈등의 문제의식입니다. 19세기 동학은 봉건 외세에 맞선 민중의 자기 주체성 운동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평등, 소외, 분단, 세계화에 대응하는 K동학을 내놓아야 합니다. 즉, 개인의 혁신과 공동체적 실천의 조화와 인공지능 시대 초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해체 위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K동학은 내적 수양을 통한 자기 혁신과 공동체 참여를 통한 사회 혁신을 함께 요구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동학과 천도교 사상과의 차이점은 기존 동학은 수운, 해월, 어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핵심 가치라고 한다면 K동학은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동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K동학은 단순히 동학의 반복이 아니라 그 정신을 오늘의 문제, 기후 문제라든가 불평등, 평화, 인공지능 시대, 인간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오늘의 문제 속에서 다시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동학이 19세기 민중적 자각이며 천도교가 20세기 민족적 자각이라면 K동학은 21세기 인류 공동체적 자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내천과 사인여천을 21세기 언어로 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동학의 두 핵심 개념인 인내천과 사인여천은 19세기에는 혁명적 사상이었지만 오늘날 그대로 쓰면 일반인들에게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내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존재다. 사인여천은 사람을 대할 때 그 존엄을 하늘처럼 존중하라. 그래서 저는 K동학 교육용 선언문을 한번 제가 작성해 봤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학교에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배우고 실천합니다. 사회에서는 약자와 소외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습니다. 지구에서는 자연과 생명을 해치지 않고 공존의 길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느님을 기억하며 서로를 하느님처럼 대우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개벽이며 K동학의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
정치, 사회, 문화, 기술, 국제협력, 생활운동 등 7개 영역 중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제가 답해 보겠습니다. K동학을 실천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먼저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 자기혁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일상 속에서 K동학의 덕목을 실천하고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삶의 변화를 주어 사회적으로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한다면 가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류가 세계적 흐름이 된 지금 K동학은 어떤 방식으로 한류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는 지금의 한류는 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에 확산된 흐름인데 K동학은 이것과 정신적, 철학적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즉, 한류가 형식과 감각을 통해 세계와 만난다면 K동학은 그 안에 가치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K-팝의 팬덤 문화는 국적 어느 인종을 넘어 연대하는데 이 흐름을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K동학의 가치와 연결하면 한류는 인류 공동체의 연대 플랫폼이 됩니다. K동학의 사람을 하늘처럼 존중하라는 정신은 존중과 배려의 극치입니다. 한류가 음악, 드라마로 세계인의 마음을 열었다면 K동학은 사람, 생명, 존중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담론을 제공합니다. 한류가 문화를 통해 사람을 모았다면 K동학은 사람이 살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류와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예를 들어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웹툰 속에다가 사람 존엄, 상생, 개벽 같은 K동학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콘텐츠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참여 활동, 기부, 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하여 K동학 가치와 연결하는 팬덤 활동과의 결합도 있고요. 그다음 국제 행사, 국제 회의 같은 데에서 K동학을 한국적 인권, 생명 존중 철학으로 소개하여 세계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K동학 알고리즘 현장이 첨단 기술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첨단 기술을 하면 보통 우리는 AI, 인공지능이라고 그럽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AI, 영문의 약칭으로 그냥 인공지능을 AI라고 하는데요. 이 AI, 빅데이터, 로봇, 생명공학 이런 분야를 첨단 기술이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과 동학 사상은 얼핏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은 사실 인간 중심의 기술 윤리라는 공통점을 매개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윤리 원칙이나 K동학 알고리즘 현장 같은 제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I와 인내 첨가의 만남으로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AI 기술의 목적은 인간 존엄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하고 AI 시스템이 사람을 수단이나 데이터로만 보지 않고 존중과 배려의 원리를 담아야 하고
AI 의사 결정에서 공정성, 차별금지, 투명성을 강조하면 또한 공통 접점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K동학 헌장을 한번 또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열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사람을 위한 도구이어야 한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므로 알고리즘은 모든 사람의 존엄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하늘님처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은 차별과 배제를 넘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개벽, 즉 인간과 기술,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K동학의 윤리이자 21세기 한류가 세계에 전할 메시지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 지금 대략 한 5년 전이죠. 2020년에 AI 윤리 기준이 제정되었고요. 2023년 6월에 지금부터 대략 2년 전이죠. 2년 전에 AI 윤리 국가표준이 실행지침으로 나왔습니다. AI 윤리 국가표준이 실행지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교단도 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로 세계 청년과 지식인들에게 K동학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내천 포럼과 유스 리더십 프로그램 같은 모델은 세계의 청년, 지식인들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국제협력 모델입니다. 나는 하늘과 같은 존엄한 존재라는 인내천은 경쟁과 불평등 속에 자존감을 잃기 쉬운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을 하늘같이 대하라는 사인여천은 국적, 인종, 종교가 다른 친구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존중해야 할 동료로 바라보는 가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7번째 질문인데요. K동학을 실천하기 위하여 교단과 교인들이 먼저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동학을 실천하려면 먼저 교단과 교인들이 자기 안에서부터 혁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포덕천하 실천 과제로 교리 언어를 오늘날 청년과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로 재해석하고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타종교 시민사회 세계화의 연대 플랫폼을 만들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K동학 콘텐츠 자료를 제작하고 홍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고감면의 실천 과제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 기후위기, 청년 실업 등 구체적 문제에 대해 교단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 즉 교육이나 복지, 환경운동 등 공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덕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강제창생의 과제로 일상에서 약자 존중, 돌봄 실천,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돌봄 실천을 통하여 교단 차원에서 생명 환경 보호 운동을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상천국 건설의 과제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이곳에 인간과 자연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교회를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센터로 개방하여 주민들이 언제라도 K동학을 쉽게 접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교단과 교인이 먼저 살아있는 K동학의 모델,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단과 교인이 먼저 살아있는 K동학의 모델이 될 때 포덕천하 보고감명 강제창생 지상천국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 설교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